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07의 데이터베이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의 압축을 푸시고요. 문제를 여시면 1번이요.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우리는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1번. 학번 필드에는 9글자까지만 입력되도록 필드 크기를 선택하시오. 학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필드 크기가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요, 9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9. 9글자까지만 입력되도록 필드 크기를 9로 바꾸고, 이름 필드의 IME 모드는 한글로,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이름 필드의 IME 모드를 한글로, 한글 전자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한글 전자가 아니라 그냥 한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빈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도록. 빈 문자열 허용? 아니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반 필드에는 A, B, C, D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반 필드를 선택을 하시되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 A, B, C, D.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표를 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생기니까요. 그냥 안에서 골라 쓰는 거 A, B, C, D만 골라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4번 연락처 필드에는 입력 시 샵샵샵 빼기 샵샵샵샵 같은 형태로 표시하되 기호는 저장하지 않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호 저장 OK가 아니니까 얘는 생략을 하거나 1을 쓰면 되고, 사용자 지정 기호로 샵을 쓰면 되는데, 주민등록 번호 필드에 연락처 필드에는 입력 시 기호는 저장되도록 사용자 지정 기호를 샵을 사용할 것. 1번의 4번 문제는 좀 명확하지 않네요. 그쵸?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사용자 지정 기호를 샵을 사용할 것. 자, 1번의 4번 문제는요, 조금 별로 안 좋은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연락처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해주는데 필드에 입력 시 숫자를 필수로 선택이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표시하는 거는 0, 9, 샵인데 여기에서 000 빼기 0000 빼기 0000 이렇게 써도 여기에는 뭐 다른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000 빼기 0000 빼기 0000이라고 쓰되 여기에 저장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1을 쓰거나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할 때 기호를 탑으로 표시해줘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아마 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숫자를 필수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 숫자를 공백이 가능하거나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도록 아니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않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답에는 샵샵샵 빼기 샵샵샵샵에 샵샵샵샵에 빼기 샵샵샵샵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를 작성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는요. 주민등록번호 필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7번째 자리에 입력되는 이후에 반드시 7자리가 입력되도록 할 것. 얘는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조금 문제들이 좋지는 않네요. length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를 집어넣잖아요. 필드명이니까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14글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주민등록번호의 가운데 빼기 글자 이후부터 7글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instTru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 안에 있는 설명을 볼게요.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 안에 있는 첫 번째 경우 위치를 지정하는
variant long 형식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instru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빼기가 몇 번째 있어? 라고 값을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instru 함수에 또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명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빼기를 찾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의 위치가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값은 7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총 14글자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인스트루 함수에서 빼기의 값이 7번째 있으니까 얘의 값이 7이야? 라고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XS는 는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S는 는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에 7자리가 들어가게끔 되겠죠. 한번 볼게요. 보기를 봐서 여기에 주민등록 번호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820507 빼기 112213 이렇게 입력이 되네요. 그렇죠? 빼기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입력이 되고 87 12월 31일 빼기 4, 5, 6, 7, 8 자, 얘는요 빼기를 안 쓰면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건 특이한 유형이네요. 자, 우리가 빼기를 기준으로 7번째를 세서 그 뒤에 7글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87년 0506일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1, 2, 3, 5, 6, 7, 5, 6, 7이라고 쓰면 입력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빼기를 안 쓰면 나옵니다. 그쵸?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거는 외워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아리까리하네요. 7번째 자리에 입력되는 빼기 이후에 반드시 7자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우리는 요렇게 넣었어요. 요렇게 length 함수를 써서 주민등록번호의 총 길이를 세고 거기에 instru 함수의 빼기의 값까지 값을 세준 다음에 뺀 값이 그거에 해당하는 뺀 값이 7글자야 7이야 요렇게 써줬어요. 요렇게 보고 넘어가시죠. 자, 얘는 저장을 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취득 테이블의 학번 필드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하여 각 테이블 간의 m/1 관계를 만든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격 테이블, 자격 취득 테이블이 필요하고 여기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해줘도 되고 옆에서 갖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 자격 테이블의 학번 필드와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자격 취득 테이블의 학번 필드 이 학번과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 성적 필드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랑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학번이 이 학생의 학번이랑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학생 테이블에 삭제되면 이를 참조하는 자격 테이블과 성적 삭제되도록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죠? 체크, 언체크 이거는 없으니까 만들기 이렇게 하나 하시고 자격 취득에서도 이렇게 가서 체크, 세 번째 체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3번은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 대상 성별 쿼리를 작성하시오. 우리는 쿼리를 1번에 3번 문제가 쿼리 작성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담 대상 성별 쿼리를 작성을 할 건데,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여기서 학생들의 학점을 조회하여 성정된 상담 대상 테이블로 생성할 것. 얘를 쿼리를 실행을 하면요,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선정된 상담 대상으로 쿼리를 실행하면 상담 대상 학점을 입력하세요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대화 상자를 통해 입력된 학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레코드만 테이블로 생성되도록 조건을 설정할 것. 성적 세부 쿼리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성적 세부 정보 쿼리를 일단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의 필드명은 학번, 이름, 학점, 상태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올 거는 학번, 이름, 학점, 상태. 학번, 이름, 학점, 상태. 학점, 상태만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오되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쿼리를 실행하면 상담 대상 학점을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변수 쿼리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학점에다가 쓰셔야죠. 대괄호를 열어서 뭐라고 써요? 상담 대상 학점을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고.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 만일에 4점이라고 치면 없나요? 학점을 입력하세요. 4점에 딱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 얘네 지우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학번이 ABCD네요. ABCD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상담 대상 학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내가 F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F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냥 쿼리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요. 테이블 이름을 뭘로? 선정된 상담 대상이라고 선택하셔야죠. 선정된 상담 대상이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학점에 해당하는 애들만 테이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학번, 이름, 학점, 상태.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F학점을 확인해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상담 대상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F에 해당하는 애들이 생기고 얘네는 지우고요. 이 쿼리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뭘로 저장하면 돼요? 상담 대상 성별 쿼리. 상담 대상 성별 쿼리. 성별. 상담 대상 성별까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실행을 할 때마다 학점에 바뀌고요. 내가 C학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였고요. 이번에 1번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입력 세부 폼을 일단 열어볼게요. 성적 입력 세부 폼을 이렇게 열었는데 모양이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첫 번째 문제. 폼이 연속 폼의 형태로 나뉘고 폼의 구분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 폼의 속성을 열어서 형식의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 구분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분선이 표시되도록 예라고 하시면 되고요. 폼 머리글의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4. 폼 머리글의 배경색. 폼 머리글을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찾아주시면 되죠. 액세스 테마 4로 됐고 3번 txt 이름 컨트롤에는 이름과 나이가 표시되도록 txt 이름은 얘네요. 그쵸? 여기에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이름과 나이가 표시된대요. 그러면 일단은 저거대로 써놓으세요. 는 강민용 가로 열고 만 40세 가로 닫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쵸? 학생 열어봐서 나이는 그냥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문자열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는 강민용 바로 열고 만 40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이름과 나이라고 했으니까 강민용은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필드에 이름 연결연산자 한 칸 띄고 큰 따옴표하고 만 한 칸 띄고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 그 다음에 나이가 오면 되겠죠. 나이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40은 지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자열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봤을 때 폼이 제대로 나오면 되겠죠. 강민용만 40세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4번이요. 본문에 있는 컨트롤들 간에 가로 간격을 모두 갖게. 본문의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정렬에 크기에 가로 간격 같음 가로 간격을 모두 갖게. 가로 간격을 같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로 간격을 모두 갖게. 자, 그 다음이 5번이요. tx 평균 컨트롤에는 점수의 평균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시오. 1.5, 0일 경우에 0.0. 그러면 우리는요, 뭐의 평균? 점수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컨트롤 원본에 는 avg 점수를 넣습니다. 점수라는 필드를 넣어서 일단은 계산을 하되 포맷 텍스트를 써야겠네요. 포맷 숫자 값이 아니라서 우리는 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형식을 0.0 형식으로 갖고 오시면 되죠. 이렇게 엑셀의 텍스트 함수랑 똑같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폰보기를 보면 9.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0일 경우에는 0.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세부 폼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저 그림에 보니까 모든 컨트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1에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학점 필드가 비어 있으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뭐요? 학점 필드가 비어 있으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럼 형식의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시기라고 해서 학점이 어떻게 조건부 서식을 따면 돼요? 학점이 is null 값이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조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학점의 값이 is null이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적용, 확인.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학점의 값이 is null이니? 라고 해서 노란색의 채우기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식의 조건부 서식의 규칙에 이렇게 써줬어요. 학점이라는 필드의 값이 is null이야. 만약 비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 not null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뿅 만들어 주시면 조건부 서식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우리는 2번, 3번,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두 문제만 맞추면 70점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벌써 2번에 2번 만들었습니다. 맞췄어요. 자, 세 번째요. 성적 입력 폼이 활성화되면 하고요. 성적 입력 폼이 활성화가 되면 요건데 txt 과목조의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성적 입력 폼이 액티베이트 되면 txt 과목조에 얘인가요? 얘의 커서가 있고 글꼴 스타일이 굵게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디자인 보기에서 이 성적 입력의 이벤트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액티베이트가 있네요. 액티베이트 땡땡땡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폼이
띄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기 있는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되고, 그쵸? 그리고 그 컨트롤의 폰트의 굵기가 true가 되면, 굵게 되면 되잖아요. 그쵸? 글꼴 스타일이 굵게 표시되도록.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txt 문제에 과목 조회에 점, set focus라고 했죠? set focus를 해주고, txt 과목 조회 점, 폰트 볼드라고 되어 있네요. 폰트 볼드는 true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요, 조금 외워두셔야 돼요. set focus는, 자, alt q. 저장해서 보면, 이 성적 입력 폼이 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그쵸 굵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3번도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을 저장을 하시고 과목별 성적표를 보고서 보기를 뭘로 열자고요? 인생 미리 보기로 열어서 우리가 찾아보자고 했죠? 뭐 이게 좀 엉뚱하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성적 세부 정보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고 원본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우리 원본 확인할 때 이거 정사각형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데이터에 레코드 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 세부 정보의 레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2번 과목명 컨트롤의 빈 공간에 별이 반복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과목명 컨트롤의 빈 공간에 과목명 컨트롤의 빈 공간이라고 하면 얘기했네요. 그렇죠? 과목명 컨트롤의 빈 공간에 별이 표시되도록 그렇죠? 자 얘는요. 얘의 형식 탭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거 엑셀에 표시해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골뱅이 문자열을 다 불러와. 내가 이 탭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과목명에 해당하는 값을 문자열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칸에 맞게끔 별을 달아줘 곱하기를 해서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눌러서 별을 달아줘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과목명 끝으로 이렇게 별이 달리죠. 만일에 이게 이 텍스트 상자에 값이 이렇게 넓다고 하면요. 별이 여기까지 달겠죠. 미래와 사회라는 문자열을 갖고 오고 곱하기 별로 그 텍스트 레이아웃의 끝까지 이 모양으로 채워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골뱅이의 문자열 곱하기 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번이요. 과목 코드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꾸도록 페이지 바꿈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뭐요? 과목 코드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되 얘의 페이지 바꿈을 뭐라고요? 뭘로? 뭐 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구역 전으로 가셔야죠. 구역 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색깔 속의 글쓰기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역 전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txt 4번 페이지 바닥글에 txt 시간 컨트롤에 현재 시간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 오전 10시 19분 38초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써야 돼요? 일단 그 컨트롤 txt 시간이라는 값을 찾고 그렇죠? 여기 형식에 데이터에 자 txt 시간 컨트롤에는 현재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인쇄 미리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컨트롤 원본은 time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time이라는 함수를 쓰고 저장을 하고 한번 보면서 하세요.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A 오전 오후라고 표시하고 싶고 그 다음에 10 10시 19분 38초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니까 얘는요 형식에서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죠? 날짜에 오후 초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세한 시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초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타임을 써도 되고요. 시간만 불러오니까 now를 써도 됩니다. 문제에 뭐 now를 쓰시오, time이라는 함수 쓰세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time이라고 썼는데 now라고 쓰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txt 바닥글 여기 옆에겠네요. 그쵸? 여기에 어떻게 쓰라고요? 전체 페이지가 5이고 현재 페이지가 2면 2 띄고 짝대기 띄고 5 이거는 그대로 쓰라고 했죠? 2 띄고 짝대기 띄고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라고 써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2에 페이지라고 쓰시고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하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큰 따옴표하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페이지즈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5페이지 중에 2페이지,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즈 이렇게만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우리 3번에 1번까지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푸시면 여러분도 70점 딴 거예요. 다른 거 풀지 않아도 70점 딴 거죠. 나머지는 보너스 점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2번이요. 성적 입력 세부 폼의 크기가 얘는 닫고요. 성적 입력 세부 폼의 크기가 바뀌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도록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성적 입력 세부 폼의 크기가 얘의 속성이 열려서 이벤트가 뭐가 걸려요? 리사이즈가 걸리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벤트의 리사이즈를 찾으셔야죠. 리사이즈에 자 이벤트 프로시저 속성 아니죠?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성적 입력 세부 폼의 크기가 리사이즈 되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하는 매크로 작성기를 눌러서 그러면 온 사이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레코드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투 레코드라는 매크로를 고투 레코드라는 매크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레코드가 다음 레코드가 아니라 뭐로요? 첫 레코드로만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문제에 폼의 크기가 바뀌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되도록 매크로 함수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불러와서 onList 여기 요 땡땡땡을 누르면요. onResize 됐으면 레코드로 가. 고투 레코드. 근데 그 레코드가 첫 번째 레코드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매크로 문제였고 그럼 간단히 해결이 됐고요. 3번 문제요. 성적 입력 폼에서 성적 입력 폼 저장하시고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CMD 출력 버튼을 클릭을 할 때 출력 얘겠네요. 그쵸? 얘를 클릭을 할 때 온클릭 이벤트에 매크로인지 코드 작성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얘는 코드 작성기네요. 과목별 성적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그림과 같은 대화상자를 표시하여 과목 코드를 입력받아 해당 과목 코드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docmd 오픈 레포트 과목별 성적표 보고서를 열어야 됩니다. 그쵸? 뭐로요? 인쇄 미리 보기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림과 같은 대화상자를 표시를 하되 그쵸? 대화상자를 표시를 하되 과목 코드를 입력받아 얘의 조건은요. 과목 코드는 여기 이 상자에 표시하는 과목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은요. input box라는 또 함수 코드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작성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cmd 출력을 눌렀을 때 do cmd 점 오픈 레포트 콤마 그 다음에 이 포트 이름을 써야죠. 과목별 뭔가요? 성적표 콤마 필터 네임은 아니요, 과목별 성적표. 자, 여기 콤마를 하시면 안 돼요. 리포트 네임에 과목별 성적표를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액티브 프리뷰 요걸로 들어가야죠, 그쵸? 콤마 필터 네임은 없고 컨디션에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요? 과목 코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txt 과목 코드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림과 같은 대화 상자를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과목 코드는 우리 1번 공식, 2번 공식 쓰는 것처럼 과목 코드는 호상, 영역하는 상자, txt 과목 코드 요건데 얘는 그거 말고 인풋 박스를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만들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과목 코드는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풋 박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타이틀에 입력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input box, alt Q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이 폼 보기를 봤을 때 출력을 눌렀을 때 과목 코드를 입력하세요. 자, 과목 코드가 어떤 건지 봐야지. 301, 302 출력을 눌렀을 때 301 확인 이렇게 누르면 301에 해당하는 과목 성적표가 뿅 뜨겠죠, 그쵸? 인풋 박스는요, 저도 처음 해봤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앞에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호상, 쌍호상 공식 쓴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인풋 박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써줘요? 요렇게 끝났겠죠. 요렇게 과목 코드는 호상, 연결 연산자, txt 과목 코드 이렇게 해서 과목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 텐데 우리는 새로운 박스를 하나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풋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인풋 박스에 메시지 상자랑 똑같네요. 그쵸? 메시지 상자처럼 여기 과목 코드, 프롬프트 거기 값을 쓰고 컴마 타이틀에 입력이라고 써서 이렇게 완성을 해준 거죠. 이렇게요. 302 출력. 그러면 여기에 302 확인. 만일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txt 과목 코드 내가 302라고 쓰고 출력을 누르는 거.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풋 박스를 따로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근데 얘는요. 과목 코드가 숫자네요. 그쵸? 는 호상 txt 과목 코드 그래서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눌러서 내가 출력을 딱 눌렀을 때 값이 안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요? 과목 코드가 숫자라서 두 번째 공식으로 가져야죠. 코 빼고 뒤에 거 다 빼고 Alt Q 저장을 하고 내가 301을 눌러서 출력을 누르면 301에 해당하는 값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거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인풋 박스를 다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여기에 인풋 박스를 달아주시면 되죠. 그렇죠? 인풋 박스에 프롬프트 뭐라고 쓴다고요? 과목 코드를 입력하세요. 타이틀은 입력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얘가 또 숫자가 아니라 그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쌍, 호쌍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늘 4번 문제 남았죠?
자, 우리 보너스 점수 따는 거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4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는 거죠. 학생과 성적 테이블을 이용해서 전체 학생의 학번별 평균 점수. 그러면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학생과 성적 테이블을 갖고 와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는 뭐예요? 학번과 이름과 점수. 학번, 이름, 점수. 그런데 우리는 이 학번 이름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약을 눌러서 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고 실행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학번과 이름은 맞는데 여기 점수의 평균이 아니라 평균 점수로 바꿔야 되고 얘의 형식이 소수점 한 자리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평균 점수라고 쓰고 평균 점수 땡땡이라고 쓰고 이 필드의 형식을 속성에서 형식을 뭘로 바꾸면 돼요? 표준에 소수점 한 자리로 숫자가 나오면 통화 형식이 아니면요 표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높은 순에서 10개만 보이도록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평균 점수의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커리 설정에 반환을 모두가 아니라 1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실행. 그러면 문지역부터 연상형이라고 해서 12점 이렇게 레코드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커리 이름은 저장을 하되 뭐로요? 학번별 평균 이렇게 하시면 또 5점 따시는 거고. 자, 2번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학생 테이블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인 학생의 성별을 남으로 수정하시오. 커리 이름은 성별 수정으로 하시오. 얘는요, 업데이트 커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1과 3이면 나는 걔의 값을 업데이트 해줘.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에 학생 테이블에서 주민등록번호에 그러면 학생 테이블을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업데이트를 켜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켜주되 문제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인 학생의 성별을 남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별을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뭘로요? 남으로요. 그렇죠? 남으로 하고 싶어요. 남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뭘 기준으로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요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뭘 갖고 와야 돼요? 8번째 한 글자가 조건이 1 아니면 3이야? 이런 식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드 함수를 쓰셔야 돼요. 미드 함수를 써서 주민등록번호 필드니까 대괄호로 치고 컴마 8번째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되 조건은 1 아니면 3이야?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4행을 고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 눌러보면 일단은 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 테이블을 찾아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남, 여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커리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이라는 필드에 업데이트 할 거를 성별을 남으로 업데이트 할 거야. 뭘 기준으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3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커리 이름을 성별 수정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또 하시면 5점이 따는 거고 업데이트 커리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메시지 박스가 나왔고 예 아니요 버튼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아니요 버튼이 나오면 우리는 변수 A를 선언을 해서 메시지 박스에 가로를 열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적 입력 폼에서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는 메시지, 그리고 yes 버튼에 예, 아니요 버튼이 달려있는 메시지 박스를 집어넣고 예를 선택했을 때 저장하지 않고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버튼이 선택되어 있도록 설정하시오.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써봅시다. 어떻게 해요? 성적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뭐에?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onClick 이벤트에 코드 작성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변수 A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만드셔야죠. 그렇죠? A는 메시지 박스에 뭐라고 써요? 일단은 시간이 먼저 와야 되네요. 그렇죠? 오후 4시 27분 땡땡 저거를 갖고 오고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시간 갖고 온 다음에요. 그렇죠? 그러면 time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라고 쓰고요. 컴마 VB yes no 버튼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VB 예 아니요 버튼이니까 VB yes no 버튼 yes no 버튼을 달아주시되 여기에서요 일단은 yes가 선택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VB yes no 버튼이 VB yes no 버튼을 달면 버튼만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 더하기에서 VB 디폴트 버튼 1을 달아주는 거예요. 버튼 1을 달아주시면 버튼 1이 선택이 되고 버튼 2가 되면 뭐가 될까요? 아니오가 선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예 버튼이 선택되어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에 종료라고 써야겠죠. 그럼 변수를 선언했고 if 만약에 A가 VB yes라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소도 then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docmd close 뭐죠? close 그 다음에 지금 띄어진 폼이니까 오브젝트 네임 안 쓰셔도 돼요. 요거만 active save no로 저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no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앞에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첫 번째 예 버튼이 선택되도록 하는 거는 더하기해서 VB 디폴트 버튼 1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Alt 자, 저장을 하고요. 열어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열려진 폼을 종료할까요? 띄어쓰기 되어 있죠. 그렇죠? 타임 함수를 써서 했고 여기 VB 디폴트 버튼 1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아니오를 누르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얘를 누르면 폼이 저장되지 않고 닫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4번에 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07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새롭게 나온 문제가 여기 메시지 박스에 버튼 하는 쟤는요. 성적 세부 입력? 아닌데? 성적 입력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1이 선택되어지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출력 버튼을 눌렀을 때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인풋 박스가 생기는 거 요게 새롭게 나온 문제들이죠. 그쵸? 그거랑 뭐 조건부 서식하는 거 이것들은 나왔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요거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 단 거 요 부분이 새로운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유형들을 몰랐다 싶으면요. 그 문제를 보시고 좀 익히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까먹었다 싶으면 다음날에 이거 또 보면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처음 이 영상들을 보신다고 하면요. 그냥 일단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볼 때 좀 더 알게 보고 좀 더 이해하고 보고 또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이런 유형들이 하나 둘씩 익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다 써먹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안 써먹을 겁니다. 그냥 자격증만 따고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점만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셔서 자격증 따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력서 쓸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업무상에서 이걸 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검색을 해서 배우시면 되니까 일단은 70점 목표로,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회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